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단신을 다뤄볼 건데요. 네. 오늘 단신은 지난주에 이제 신작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과학 뉴스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죠. 네. 네. 많지는 않고요. 오늘은 바로, 네. 네.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가야겠네요. 먹었어요. 네. 여기부터 좀 더 위입니다. 좀 네. 더 위인가요? 네. 아, 네. 일단은 아바타 3 관련돼서 공개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바타 3가 원래는 아바타 2가 이제 흥행을 못하면 아바타 3가 이제 결말 뭐라 그러죠?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는데 네. 이제 아바타 2가 충분히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아바타 4, 5도 찍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아바타 5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네.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아바타 4는 3보다 훨씬 더 미래 시간을 뭐 그릴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요. 아바타 3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저희 아바타 2에서 나왔던 네. 로아크가 네. 주인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둘째죠, 둘째. 네. 아, 네. 네. 아바타 3 같은 경우에는 극장용 버전이 개봉이 되고 나서 네. 9시간짜리 감독판이 따로 공개가 된대요. 아하. 드라마처럼. 아하. 네. 그 극장에서는 총지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디즈니 네. 플러스에서 본편을 봐라. 그렇군요. 네. 그런 소식입니다. 요게 이제 영화 관련 소식 하나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 소식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20도씨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오. 3월 초에. 네. 니트로젠 돕드, 뭐 니트로젠을 발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류테튬 하이드라이드 해가지고 네. NTL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초전도 현상 물질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 이게 사실은 아직 그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네. 진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하. 왜냐면은 요거를 이제 만드신 네. 연구팀이 사실은 이전에 한번 비슷한 논문을 냈다가 네. 철회당한 적이 있어요. 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켈빈 100 몇 켈빈에서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네. 그게 철회가 된 적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도씨 1기가파스칼이었던 것 같아요. 1기가파스칼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을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이게 재현이 안 된다. 이게 그 논문에서 쓴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기가 파스칼이면은 엄청 고압인 건가요? 네, 엄청 고압입니다. 그러고 원래는 그러니까 절대 영도 비슷한 그 온도에서 되는 거죠? 초전도체는 지금 발견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150 켈빈 뭐 여기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몇십 켈빈. 그러니까 네. 273 네. 켈빈이 영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73도가 이제 절대 영도인데 그러면 100 몇 켈빈이면 마이너스 100 몇 도겠네요. 네네, 네. 그쯤 되는 거죠. 네. 처음 발견된 거는 이제 수은의 초전도가 4켈빈인가? 거기서 이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네. 초전도가 뭔가요? 저는 약간 둥둥 뜨는 거 뭐 이런 거 아, 생각하는데 네. 네. 초전도라는 건 말 그대로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도가 이제 엄청 잘 된다. 전기 전도가. 잘 된다. 네, 네. 뭐 그런 그래가지고 거겠네요. 네. 지금 상업적으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그 MRI 찍을 때 네. 빙빙빙빙 돌아가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초전도체를 쓰는 거고요. 오. 그걸 이제 마찰이 없이 빨리 돌리기 위해서 오. 거기서 초전도체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실험에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저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장을 통과하는 성질이, 밀어내는 자기장을 통과를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이 물체 내부의 자기장이 완전히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자기장을
자기장을 가지는 자석 위에다 띄워놓으면 네. 자기장이 이렇게 가다가 꺾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를 자기장이 얘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뜰 수 그래서 있는 뜨는 거고, 거구나. 네, 얘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장 따라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고요. 네. 어허. 이게 뭐 양자역학적인 현상인 건 확실한데 어. 이전에 알려지기로는 네. 이게 온도가 너무 낮아지고 그러면은 네. 초유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초유체 헬륨을 액화를 시키면 헬륨 기체를 액화시키면 초전도 초유체라는 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점도가 아예 없는 액체예요. 아. 액체라는 거는 또르르 막 운전마에서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는 그런 수은처럼 약간 점도가 없는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 더 심하죠. 아. 왜냐면 수은은 서로 뭉치려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완전히 엔트로피가 최저인 상태예요. 완전히 엔트로피가 최저인 상태여가지고 네. 모든 액체가 점도 없이 그냥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뭔가 병에다 담아놓으면은 네. 벽을 따라서 밖으로 흘러내려요. 네. 그래서 담아두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 뭔가 컨테인된 거기에 고체 그 컨테이너에 넣지 않는 이상 담아두는 게 불가능한 그런 액체거든요. 그런데 이 그 금속을 아주 차갑게 냉각을 하면은 이 자유전자들이 네. 초유체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전자들이 이제 금속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차갑게 냉각을 하면 절대 영도에 뭐 가깝게 냉각을 하면은 네. 얘네들이 전자들이 마치 초유체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네.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가 돼가지고 이 전자들이 허용하는 상태가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전자를 주면은 전자가 안에서 그냥 한 번에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도미노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탁 밀면은 반대쪽으로 바로 힘이 전달되는. 이전에는 막 얘네들이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네. 그 사이에 막 그 원자들도 막 진동을 하면서 전자하고 부딪히니까 네. 힘이 느리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그 연결된 어떤 그 고체 막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밀면은 네. 바로 반대쪽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초전도체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론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론화를 하고 나면은 네. 아 그러면은 이 온도 이후로는 초전도체가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초전도체가 되면은 네. 아 그러면은 200켈빈 이상으로는 초전도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학자들이 물질을 잘 이제 결정 같은 구조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바운더리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이론적으로 초전도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호호, 재밌네요. 그래서 이번에 20도씨 초전도 현상 물질이 이게 사실 1기가파스칼도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기압을 높여도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압을 높이면은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뭔가 제한이 되니까 네.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치 상태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전자를 한쪽에서 밀면은 반대쪽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건데 네. 1기가파스칼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왜냐면은 네. 이전에는 이 초전도체 현상을 예를 들어 뭐 100켈빈에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압이 막 네. 10기가파스칼, 100기가파스칼이랬거든요. 네. 그거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엄청 놀라운 발견이고 만약 이게 진짜면은 이게 온갖 곳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호.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진위 여부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데에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핵융합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핵융합을 하려면은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극을 띠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수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 자기장 속에 가둬야 되거든요. 그 자기장을 만드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수소 이 플라즈마는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부는 초전도체로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온이어야 될 네, 극고온과 극저온을 같이 둬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약 우리가 이걸 이 20도씨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면은
핵융합에 대해서도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호호. 그리고 뭐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도 실제로 가능하겠죠. 자기 부상 열차 거의 마찰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 기차 같은 거를 이제 거의 전기로 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연 기관 이런 게 필요 없이. 네. 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뭔가 극을 계속 바꿔가지고 아, 그쵸. 그래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은 아마 좀 다른 걸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양자경 이제 배우가 네. 이번에 에에올이 아카데미상을 그렇죠. 휩쓸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양자경이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잖아요. 네. 그 레이디스 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 누가 취지의 너한테 늦었다고 하면은 그냥 무시해라. 뭐 이런. 그런 취지의 네. 발언을 했는데 왜 SBS에서 네. 그 레이디스를 이제 여러 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미디어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고요. 이거는 미디어 투데이에서 외신도 주목한 SBS 양자경 수상소감 삭제 논란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해당 사태를 소개했다. 네. 지적이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망하네요. 네. 망신이 된 그런 네. 소식이고요. 네. 저 에에올 자체가 이제 이 양자경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상을 받은 게 동양 배우로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색인종 배우로서는 두 번째인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도 놀랍네요. 네. 네, 유일하고 두 번째다. 그것도 놀랍죠. 네, 그러네요. 뭐 영화의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출연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주는 상이고 네. 세계적으로 근데 유명하긴 하지만. 미국도 인종이 다양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네. 그렇죠. 아주 정말 영화판에서도 참 심하군요,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 관련 소식도 이제 네.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핫한 그런 이슈죠.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뜨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냐면 프롬프트가 이제 챗GPT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지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짜주는 어떤 직업 그런 것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D넷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역량이다. 그래서 이성균의 이균성의 온기 네. 가지고 나온 칼럼이고요. 네. 생각해보면은 사실 검색 엔진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근데 검색 엔진을 해주는 검색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정보 검색 대회 뭐 이런 거를 했었죠. 근데 그쵸? 금방 없어졌죠. 네. 정보 검색 기술 자격증은 그렇죠. 사실 지금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있긴 한데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취업을 할 수 있다거나 네, 그런 거는 그렇지 아니니까 않으니까. 유명무실이니까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것도 사실은 뭐 직업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GPT-4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GPT-4가 멀티 모듈러라고 제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제가 저번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GPT-4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지도 인식이 가능한. 네. 근데 그 수준이 이제까지 있었던 AI보다는 월등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표나 네. 그래픽 어떤 그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건 뛰어나대요. 이전 AI보다. 그런데 사진 같은 건 안 된다. 사진이나 영화 장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직 좀 성능이 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웹사이트 네. cdn.openai.com
슬래시 papers 슬래시 gpt-4.pdf 요 영상 영상에 이 문서를 보시면은 네. GPT-4를 만든 그 오픈 AI에서 작성한 페이퍼, 테크니컬 리포트가 테크니컬 있나요? 리포트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페이지예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한국어로 요약해줘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요 문서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 요약된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재밌는 이제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떤 문제들은 AI가 오히려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90%의 확률로 $1,000를 잃고 네. 10%의 확률로 $5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가 이 도박을 해서 $1,000를 잃었다. 네. 그러면 철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바른 네. 선택을 했는가?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네. 아니죠. 네. 요 질문을 AI한테 여러 번 학습을 시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는 10번 정도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철수한테 이게 질문을 새로 던지는 거죠. 철수는 90% 확률로 뭐 95% 확률로 $10,000를 잃고 5% 확률로 뭐 $120를 얻는 도박이 있는데 이 도박을 해가지고 $120를 얻었다. 그럼 철수는 올바른 선택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아니오가 답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AI 이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이 챗GPT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네. 질문을 해보면은 질문을 틀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오히려 올바르게 맞추고 네. 데이터가 많으면 이 질문은 틀린대요. 요런 질문지가 있대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근데 GPT-4는 GPT-4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안 틀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연구자들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요것도 이 영상 링크 코딩 애플이라고 하시는 유튜버 분이 정리해 주신 영상인데 이게 굉장히 정리를 잘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챗GPT 플러그인이라는 것이 또 핫합니다. 네. 요것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다는 거잖아요. 네. 이 챗GPT에다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엑셀에다가 네. 플러그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처리 그런 거를 해주는 뭐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플러그인을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네. 엑셀에다가 네. 내가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플러그인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엑셀이 내 프로그램을 알아듣게 다 이제 짜야 되겠죠. 그쵸? 네.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막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챗GPT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챗GPT는 그냥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네. 그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문서를 챗GPT한테 넣으면은 챗GPT가 알아서 API를 짭니다. 알아서 만든대요. 예를 들어 영상 네. 편집하는 플러그인을 챗GPT한테 넣고 싶으면은 네. 그 챗GPT가 영상 프로그램을 쓰는 그 API를 개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걸 그냥 챗GPT한테 자 읽어서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습득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는 우리가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뭐 엑셀로 뭐 하는 방법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을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챗GPT한테 그냥 입력 넣어주고 자 이거 분석해줘 하면은 알아서 디디디 분석되고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 새로운
우주복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이제 백인 남자 전유물 아니야. 달에 갈 때 입을 새 우주복 공개라고 해가지고 요 색깔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흰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흰색이 더 강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깜장색에 남색, 주황색 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 느낌이네요. 네. 남녀 90%에 다 맞도록 우주복을 개발을 했고, 보면은 이전 우주복은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이 들고 네. 뚱뚱한 느낌이 들고 음. 앉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얘는 이렇게 구부려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재가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저희 SF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얇은 옷 입고 사람들이 그렇죠. 우주 다니고 네. 그 헬멧도 굉장히 가벼운 거 그런 거 쓰고 네, 다니잖아요. 네, 네.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네요.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우주복이 네. 몇 년 전에 이제 여자 우주 비행사를 다 뽑아가지고 훈련을 다 시켜놨는데 여성용 안 우주복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못 컸다고 하던가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드디어 나왔군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브런치 SF 영화 추천 110편 해가지고 브런치에 있는 글인데, 요거는 보니까 다양한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애프터 양복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애프터 양을 다룰 예정이죠. 네, 다룬다. 다룬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링크를 방송 소개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테루라는 분이 네. 작성을 하신 글인데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저희도 모르는 영화도 대단히 많아가지고 대단히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팟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파티가 아니죠. 네.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뭐 말씀하시려던 거. 이거 네. 그 채팅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네. 정원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터넷 정보 검색사 비슷한 거군요. 예,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그 자격증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격증. 그러게요. 자격증.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자분들, 생존 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댓글과 좋아요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는, 애프터 양을 다룰 애프터 양과 이 미래 과거 시제. 네. 다룬다. 네. 미래 과거 시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또 봐주시면,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팟빵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지,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어쨌든 생존 신고를 부지런히 해주시면 저희가 통계를 낼 수도 있겠죠?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